식도염이 오랫동안 계속 재발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질환명인데요. 하지만 발의 식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악화가 되고, 이것이 더 악화가 되면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도의 점막도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점차 위축이 일어나고, 그것이 더 오래되면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발해식도라는 것으로 악화가 됩니다. 장상피 화생이나 발해식도는 전암성 병변입니다. 조직의 변성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악화가 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이라도 관찰된 분들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1년 주기로 관찰을 하는데, 증상이 더 심한 분들은 1년보다 조금 더 짧은 기간임에도 검사를 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발의 식도염은 주로 위장과 식도의 연접 부위, 즉 경계 부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가장 먼저 닿게 되는 부위가 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식도의 하단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명치나 명치 약간 위쪽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이 부위에 한정되어서 증상이 생기고, 심해지면 목구멍에서부터 명치까지 쭉 이어서 모든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도의 중층 평평 상피세포가 화생성 원주 상피세포, 어렵죠? 이런 것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위내시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가벼울 때에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발의 식도염은 만성병인 만큼 젊은 분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식습관의 잘못, 소염 진통제 오남용 때문인지 젊은 분들에게서도 발의 식도염이 관찰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내원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음에도 암이 발생할까봐 걱정되어서 치료를 하려는 분과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편한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피부를 잘 관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처럼, 식도의 점막도 중간에 치료를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치료를 얘기하는 것은 위산분비억제제나 제산제 복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막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약재 중에는 점막이 위축되었을 때 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약재들은 끈적끈적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복용하면 소화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의 상태를 진찰하여서 막히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의 식도염 때문에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보통 점막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나 만성 위축성 위염처럼 공복의 속쓰림, 극심한 명치 통증, 자결감, 조그만 자극적인 음식에도 속이 자극되면서 따갑거나 아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상의 범위는 가벼울 때는 명치나 명치 약간 윗부위 정도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목구멍에서부터 명치까지 쭉 이어서 식도 부위가 모두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는데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를 복용하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것을 복용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내원하는 분들을 보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이런 약들을 복용해도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분들이 내원하게 됩니다.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단번에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산반동에 의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극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를 먹어도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것은 점막의 위축과 변성이 너무 심해지면서 산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산제나 위산분비억제제의 장기 복용은 골다공증이나 신장의 독성, 유방암, 뇌종양 같은 큰 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복용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막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막 재생 치료를 통해서 위산이 분비되더라도
위장 점막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막의 위축이 좋아질수록 공복에 견디는 힘이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이 되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상태가 좋아질수록 점점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의 복용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해결되고 나면 조직 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추가하여 발의 식도염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변성된 조직이 암으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억제하고 더 이상 다른 세포들이 장 상피 화생이나 발의 식도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